네, 안녕하세요. 스노우팝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페이스북 광고 계정 비활성화 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비활성화를 좀 막고 조금 이렇게 광고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페이스북 광고 계정이 왜 비활성화가 될까? 내가 돈을 주고 광고비를 내면서 광고를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페이스북은 이렇게 광고 계정을 왜 이렇게 날려버리고 그냥 영문도 모른 채 계속 비활성화를 당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최근에 얼마 전에 미국 대선이었죠. 항상 똑같습니다. 이 미국 대선이 있는 그 해, 그 연도, 그리고 미국 대선 날짜 앞뒤 한 3개월? 그 정도의 엄청나게 페이스북 계정이, 광고 계정이 많이 날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국 대선 앞뒤로 한 3개월 정도는 굉장히 조심을 해 주셔야 되시고, 특히 좀 오래된 계정, 페이스북 가입한 지 오래된 계정일수록 조금 안정감이 좀 있습니다. 이게 왜 비활성화가 되느냐. 일단은 정치적으로 광고를 이용하는 계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국 정치 광고를 주로 태국이나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 필리핀 같은 아시아 계정으로 많이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계정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미국 정치 광고, 뭐 이번에 뭐 바이든이나 트럼프 이런 정치 광고를 아시아 계정으로 막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 같은 게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선동 이런 작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시아 계정이 조금이라도 가계정 느낌이 나거나 뭐 조금이라도 아시아 계정 자체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뭐 묻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광고 계정 비활성화를 걸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이런 마케터는 페이스북 광고 계정 비활성화가 되면 뭐 매출에도 조금 영향이 있고, 광고주랑 계약을 한 상태에서 대신 광고 대행을 해줘야 되는데, 광고 계정 비활성화 때문에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 대선 앞뒤로 광고 계정 비활성화가 엄청나게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광고 이 계정으로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해도 그냥 조금이라도 뭐 정책 위반을 하면 바로바로 광고 계정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법이 있는데, 해결법은 총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적어도 2015년도, 그러니까 해당 영상을 촬영하는 게 2020년도 말이니까 한 5년 정도, 만약에 이 영상을 2021년에 보시는 분들은 2016년이 되겠죠. 한 5년 정도 이전에 생성된 실질적으로 페이스북 어플도 많이 이용한 본 계정의 개인 광고 계정이 비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자면, 가계정이 아니라 옛날에 페이스북 만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나는 2010년에 만들었다, 아니면 2012년도에 만들었다, 이렇게 좀 오래된 계정의 광고 계정. 그러니까 페이스북마다 나는 광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다 광고 관리자에 가시면 개인 광고 계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광고 계정은 따로 생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페이스북에 가입하는 동시에 개인 광고 계정이 생기기 때문에, 광고 계정을 내가 많이 안 썼다, 한 번도 안 썼다 해도 2015년도 이전으로 굉장히 좀 오래된 계정, 페이스북 어플로도 자주 접속을 했었고 활동도 좀 많이 한, 꾸준하게 페이스북을 좀 해온 계정의 광고 계정은 비활성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 본 계정이 막혀서 투넘버 또는 추가 폰번호로 가계정을 만든다면 해당 계정으로 충분하게 실계정인 척 다듬어줘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강의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와치, 동영상 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실계정인 척 좀 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페이스북이 본 계정이 막히게 돼서 투넘버나 추가 핸드폰을 하나 더 이제 개통하셔가지고 그걸로 가계정을 만들었다고 해도 다듬어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오래된 계정이 아니고 새롭게 만든 계정이기 때문에 이 전화번호가 인증이 됐다 해도 조금은 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플로, 이 페이스북 어플로도 좀 많이 활동을 해주시고 동영상 같은 것도 많이 봐주시고
다른 페이지나 뭐 친구 추가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좀 달아주고 요런 작업을 좀 해주셔야 이 계정 자체가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야 광고 계정으로 광고를 돌렸을 때 비활성화가 잘 안 먹거든요. 세 번째는 계정을 만든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이 광고 예산에 한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광고비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광고비를 무작정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옛날에 만든 광고 계정은 이런 광고 예산 한도가 없어요. 하지만 최근에 만든 계정, 이것도 다 이런 이유이기 때문이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계정들이 광고비를 엄청나게 막 그냥 때려박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에 25,000원밖에 광고를 못해요. 네, 물론 안 그런 계정도 있는데 거의 이러실 겁니다. 따라서 천천히 결제를 해 나가시면서 한도를 높여가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25,000원 내가 광고를 했다. 그러면 뭐 내일은 조금 한도가 좀 늘어나 있겠죠. 뭐 이렇게 점점 한도를 늘려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제 같은 경우는 보통 자동 결제를 해주세요. 카드를 그냥 등록하시고 해외 결제가 되는 마스터 카드로 결제를 자동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이죠. 계정을 만든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처음 광고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비즈니스 광고 계정을 사용하지 마시고 개인 광고 계정을 무조건 처음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광고주랑 계약을 해서 비즈니스 광고 계정이 필요해. 아니면은 개인 광고 계정보다는 비즈니스 광고 계정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페이스북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바로 비즈니스 광고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해당 비즈니스 광고 계정이 비활성화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로. 네, 저도 많이 해봤지만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는 그냥 내 이름으로 된 개인 광고 계정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캠페인을 한 개로만 1 캠페인, 1 광고 세트, 1 광고 뭐 이렇게만 해서 천천히 진행을 해주세요. 또 캠페인을 또 여러 개 만들게 되면 1 예산 한도도 초과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개 만드는 걸 그렇게 페이스북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상관없지만 처음에는 하나씩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여러 개의 업종 광고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이스북 자체가 조금 여러 개의 업종을 막 이것저것 광고하는 계정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하나의 광고 계정에서 만약에 심리상담사 자격증, 그 다음에 웨딩 박람회, 다이어트 머천트를 동시에 짬뽕해서 운영할 때는 조금 비활성화가 잘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 경험상. 하지만 1계정 1업종, 한 계정에 하나의 업종만 이렇게 했을 때는 그 계정 자체는 비활성화가 안 되고 지금도 잘 돌리고 있거든요. 광고를.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자격증이면 자격증, 네, 이거는 뭐 심리상담사 아니면은 뭐 무슨 농업관리사 이렇게 다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웨딩 박람회는 웨딩 박람회 머천트는 웨딩 박람회만, 뭐 다이어트 계정은 다이어트만 이렇게 돌려주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개의 계정, 내 개인 광고 계정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격증 위주로 제휴 마케팅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조금 괜찮아진다, 내 광고 계정이 한도도 늘어났다 싶었을 때는 이제 다른 사람의 개인 계정이나 부모님이나 뭐 동생, 친구의 페이스북 안 쓰는 친구의 계정으로 이제 광고 관리자를 내 걸로 연동한 다음에 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뒤쪽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쪽에 왜라고 제가 Y 써놨는데, 기존에 광고 승인이 한 번이라도 승인 났었던 소재, 그러니까 제가 1 캠페인, 1 광고 세트, 1 광고를 돌린 그 URL이 있잖아요. 그 랜딩 페이지 URL, 네, 그 링크, 그 다음에 그 링크랑 소재, 이게 한 번이라도 승인 났었던 그 소재와 랜딩 페이지는 효율이 안 나와서 캠페인을 새로 만들었을 경우 금방 승인이 되고 비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처음에 이 광고를 세팅했을 때는 좀 오래 걸려요. 왜냐면 처음 보는 소재고, 페이스북이 처음 보는 소재고
처음 보는 랜딩 페이지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가 뭐 빠르면 12시간 안에 승인이 나지만 보통 처음에는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최대 48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오래 걸리지만 점점 캠페인을 새로 만들었을 경우 똑같은 소재와 똑같은 랜딩 페이지로 비슷하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승인이 금방 됩니다. 그리고 캠페인을 만약에 이제 삭제하지 마시고 그냥 꺼두세요. 그냥 끄고 새로 캠페인을 만드시면 됩니다. 조금 막 아래에 이제 광고 이 관리자 딱 보시면 아래 쪽에 캠페인이 막 여러 개 쌓일 텐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캠페인을 새로 만들어 주시면 한 번이라도 승인 났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 캠페인을 그대로 똑같은 업종을 똑같이 만들었을 때는 승인이 금방 됩니다. 네, 요거는 좀 꿀팁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비즈니스 계정이 아니라 개인 광고 계정으로 사용을 해주시고요. 네, 요거는 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페이스북 계정에는 본인 이름으로 된 한 개의 개인 광고 계정이 있고요. 이 계정을 이용하고 결제 수단만 바로 추가를 해줍니다. 요거는 제가 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죠. 결제 수단만 추가하시고 납세자 번호는 한 계정에만 등록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계정이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여러 개에다가 이제 한 개의 납세자 번호를 여러 계정에 등록을 했을 때, 이 사람 같은 납세자 번호인데 왜 계정을 여러 개 운영을 하지? 하고 비활성화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정이 자꾸 비활성화가 된다면 다 그 문제겠죠. 그래서 납세자 번호는 한 개의 계정에만 등록해 주시고, 나머지 계정은 그냥 부가세 10% 내면서 광고를 하시는 것이 비활성화가 덜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개의 계정에만 납세자 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광고 계정은 납세자 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부가세 10% 내면서 광고를 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여러 개이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사업자 번호가 한 개이신 분들은 그냥 한 개만 등록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부가세 내면서 광고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게 그래도 페이스북 광고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사업자가 여러 개의 계정을 사용하길 원한다면 비즈니스 광고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도 사업자가, 광고 대행사가 여러 개의 광고 계정을 사용하길 원한다면 비즈니스 광고 계정을 사용해라 라고 페이스북 그 정책센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 광고 계정에다가 여러 개의 납세자 번호를 똑같이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정책 위반은 아니지만 페이스북이 걸고 넘어지면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페이스북 광고 계정의 약간 이런 이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뭐 가계정이 뭐고 부계정이 뭐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자, 일단 본 계정은 진짜 내 계정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 핸드폰으로 가입된 진짜 내 페이스북 계정. 그래서 프로필 사진도 내 사진으로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본 계정 생성한 지 5년 이상 오래되었다면 개인 광고 계정이 비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네, 하지만 본 계정이라도 생성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조심해 주셔야 되시고요. 만약에 이것도 제가 본 강의에서 설명드렸지만 어떤 부분을 고치라고 페이스북이 이제 알려줄 거예요. 뭐 광고 검토 중에서 이제 승인이 되면 광고가 돌아가는데 이제 비승인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뭐 카피를 고쳐라, 랜딩 페이지에서 어떤 부분을 고쳐라라고 페이스북에서 말을 해주게 되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강의에서 수정 버튼 누르셔가지고 광고를 수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캠페인을 새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해당 부분을 수정해서. 네,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정 비활성화가 좀 잘 되기 때문에 캠페인은 가급적으로 새로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는 거 좋아요. 그리고 가계정은 이제 투넘버 서비스, 투넘버 서비스 말씀드렸죠. 투넘버 서비스 또는 휴대폰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해당 번호로 내 이름이 아니라 가명이죠. 뭐 홍길동처럼 내 이름이 아닌 무작위 이름으로 그냥 계정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네. 사진도 그냥 아무나 넣어가지고 만드는 게 가계정이고요. 근데 페이스북이 이런 가계정을 조금 귀신같이 잡아냅니다. 그래서 막 바로바로 비활성화를 때려버리는데, 이것은 실제로 그 활동 지수, 이것을 쌓지 않고 바로 광고를 해서 그렇고요. 이 가계정도 실제로 활동 지수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그래서 핸드폰 하나로 3개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P는 그 비행기 모드 켜셔가지고 IP는 변경해 주셔야 되시고요. 가장 베스트는 그냥 핸드폰을 여러 개 하셔가지고 싼 걸로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자, 부계정은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가계정이 안정화되면 이게 그냥 부계정이 되는 거죠. 본계정 있고 부계정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좀 깐깐해요. 이 광고 효율은 좀 잘 나오는데 이런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이버나 구글 애드워즈나 뭐 이런 거는 카카오나 다 상담사가 조금 열심히 상담도 해주고 국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원활하게 서비스가 되고 막 내고도 되고 막 그러는데, 이런 페이스북은 그런 게 안 돼서 조금 아쉬워요. 네. 그리고 이 광고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광고 목적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광고 목적은 이렇게 아니요, 비즈니스 목적으로 구매하지 않습니다를 체크하시고 광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하는 게 솔직히 맞잖아요. 저희가 제휴 마케팅이나 뭐 다른 상품을 홍보할 때 당연히 비즈니스 목적으로 광고를 구매하는 거지만, 페이스북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광고를 구매하지 않는 광고 계정에 대해서 좀 후합니다. 좀 후해요. 좀 막 비활성화를 잘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광고 목적은 내가 그냥 비즈니스 목적으로 광고를 구매한다 해도 이것을 페이스북이 그렇게 심하게 따져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요, 비즈니스 목적으로 광고를 구매하지 않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세요. 예. 그리고 뭐 사업장 이런 거 입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업자 등록 있으신 분들도 굳이 등록하실 필요 없고 아니오로 해주시고, 뭐 납세자 번호는 저는 아까 뭐 한 개 계정당 한 개 등록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등록하지 않으시고 그냥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냥 아예 그냥 센 계정으로 나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광고를 구매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냥 정치적인 것도 없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상태에서 그냥 페이스북한테 나는 이렇게 그냥 광고하겠다 라는 거죠. 납세자 번호를 등록하는 순간 이게 체크가 됩니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처음에는 그냥 10% 부가세 내시면서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즈니스 광고 계정을 생성하면 여러 개의 광고 계정을 운영하기가 쉬운데, 처음에는 좀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여러 개의 광고 계정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 자, 우선은 아까 전에 이 화면 있죠? 이 설정창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광고 계정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사람 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친구 입력이라는 게 뜨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광고 계정 관리자, 뭐 광고 계정 광고주, 분석자,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거는 다른 사람의 광고 계정을 나한테 권한을 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가계정이나 뭐 부모님이 페이스북을 잘 안 쓰신다거나 뭐 내 자녀가 페이스북을 잘 안 쓴다거나 아니면 혹시 친구들한테 페이스북 계정 잘 안 쓰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본 다음에 그냥 뭐 술 한잔 사고 광고 계정을 나한테 좀 빌려줄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면 거의 대부분은 주거든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 계정을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을 좀 많이 하고 페이스북은 잘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 계정을 받고 그것을 내 본 계정으로 광고 계정 역할만 이렇게 옮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나 이제 부모님 계정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그냥 광고 계정만 빌려 쓰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안 쓰는 부모님 또는 친구 계정을 내 본 계정으로 우선 친구 추가를 합니다. 제 본 계정으로 그 친구나 부모님의 그 계정을 친구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친구 추가를 받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 친구 입력을 하는 겁니다.
친구 입력을 하면 친구가 딱 뜨게 되는데 그 친구를 선택하시고 첫 번째 이 광고 계정 관리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내 본 계정에서도 그 친구의 광고 계정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광고도 다 만들 수 있고 결제 수단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은 그냥 뭐 카카오뱅크나 국민은행 그냥 하나 더 카드 만드셔가지고 등록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드도 솔직히 계정마다 다른 게 가장 베스트긴 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카드 하나당 2개의 계정 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베스트는 계정마다 카드가 다른 게 좋겠죠. 네. 왜냐면 하나가 비활성화가 되면 줄줄이 날아가기 때문에 최대한 나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카드를 저는 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친구 추가를 하시고 광고 계정 관리자로 선택하신 다음에 권한을 넘기시면 됩니다. 자, 이 광고 계정 관리자로 해주셔야 모든 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 광고 계정 광고주는 광고는 못 만들지만 그냥 아마 수정할 수 있고 그냥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죠. 광고주들은 광고는 못 만들지만 광고를 보고 수정할 수 있고 뭐 광고를 설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분석자는 그냥 광고의 효과만 그냥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계정 관리자로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광고 계정을 좀 초반에 비즈니스 계정 광고를 사용 못할 때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그나마 비활성화가 덜 되고 페이스북 광고를 조금 안전하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이메일로 질문 주시고요. 카페에도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